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레스를 씹어먹는 법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 완벽한 명상 마스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같이 아침에 커피를 쏟고 지각하고 중요한 이메일을 잊어버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죠. 자, 제 친구 민수는 면접 당일날 바지에 커피를 쏟았어요. 그것도 하얀 바지에. 보통 같으면 이게 무슨 징조야, 오늘 다 망했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민수는 뭐 이제 최악은 지나갔네 라며 웃더라고요. 면접관들에게 그 얼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오히려 그의 유머 감각이 호감을 샀대요. 결국 합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적인 회복 탄력성이에요. 완벽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망해도 재밌게 망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 대부분은 진짜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발표를 망치거나 그 실수로 전체 답장을 눌렀거나 중요한 마감일을 놓쳤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걸 마치 사자가 쫓아오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심장은 뛰고 손은 떨리고 머리는 하얘지죠. 이럴 때 필요한 건 현실적인 관점이에요. 이 상황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죠. 자, 이제 현실에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초 멍 때리기를 실천하세요. 네, 농담 아니에요.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바로 네 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3초 동안 잠깐 멍 때리세요. 그 짧은 시간이 충동적인 반응과 이성적인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요. 그럼요, 내일까지 100페이지 보고서 완성할게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팀장님이 금요일 오후 5시에 월요일까지 이거 완성해줘 라고 했을 때 3초 멍 때리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가족 여행이 있는데 화요일까지는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죠. 놀랍게도 아 그래 화요일도 괜찮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3초가 제 주말을 구한 거죠. 둘째, 최악의 시나리오 유머를 시도해보세요. 뭔가 걱정될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발표를 망치면 아 모두가 웃고 내 영상이 바이럴되고 결국 예능에 나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실제 최악의 상황이 얼마나 견딜만한지 깨닫게 돼요. 직장에서의 실수가 정말 최악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해고? 그럼 더 좋은 회사 갈 기회가 생기는 거고, 정말 최악은 뭐냐면은 20년 후에 내가 도전했더라면, 시도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실패의 두려움보다 도전하지 않은 후회가 더 큰 법이니까요. 셋째, 감정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화났을 때 난 10분 동안만 화낼 거야. 타이머 맞춰 놓을게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진짜로 타이머를 맞추고 10분 동안은 마음껏 화내고 타이머가 울리면 자 이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이런 시간 제한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돼요. 제 동료는 이메일에 화가 날 때마다 5분 동안 메모장에 욕을 실컷 쓰고 지워버린대요. 그러고 나면 정작 답장할 때는 훨씬 차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낼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는 거죠. 그러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넷째, 스트레스 파일을 만드세요. 메일함에 스트레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화나게 하는 이메일을 그리로 옮기세요.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이건 지금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분류하는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차분해졌을 때 처리하면 되죠. 이건 디지털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책상 한쪽에 나중에 처리할 것 트레이를 만들어 두세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그곳에 던져두고 까먹으세요. 매주 금요일 오후 30분만 그 트레이를 정리하면 돼요.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면 그렇게 급했던 문제들이 알아서 해결되거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경우가 많아요. 다섯째, 출근길 노래방을 즐기세요. 차 안에서든 이어폰을 끼고든 출근길에 노래를 크게 부르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특히 엄청 시끄러운 노래를 목이 아프도록 부르면 회사에 도착할 때쯤엔 이상하게 평화로워져요. 과학적으로도 소리 지르는 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대요. 사실 이건 제 아침 루틴이에요. 출근길에 좋아하는 팝송을 틀어놓고 목이 터져라 따라 부르는 15분이 하루의 활력소예요. 특히 스트레스 받는 회의가 있는 날이면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옆차 운전자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시 안 볼 사람들이니까요. 여섯째, 실패 파티를 열어보세요. 큰 프로젝트가 엉망이 됐나요? 친한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실패 파티를 열어보세요. 각자 최근에 망한 일을 이야기하고 웃고 배운 점을 나누는 거예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면 그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저희 팀은 분기마다 실패 축하 회식을 해요.
각자 그 분기에 가장 크게 실패한 일을 공유하고 가장 화려하게 실패한 사람에게 작은 선물도 줘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기다리는 행사가 됐어요. 이런 문화 덕분에 팀원들이 더 도전적인 시도를 하게 되었고 실패해도 숨기지 않게 됐죠. 결국 더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됐어요. 7째, 반대 질문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보세요. 역설적이지만 이런 질문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최악의 행동을 알면 그 반대가 바로 좋은 행동일 테니까요. 예를 들어 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면 팀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 있을까 고민해보세요. 서로 뒤에서 험담한다, 성과를 독차지한다, 책임은 미룬다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열린 소통을 한다, 성과를 함께 축하한다, 책임을 나눈다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불완전함 사냥을 해보세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를 찾아보세요. 그들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도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아인슈타인도 틀린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기억하세요. 인생은 포토샵이 아니라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선이 삐뚤어도 그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죠.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웃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봐요. 커피를 쏟았을 때 좋아, 오늘의 첫 번째 망함 완료 라고 웃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강철 멘탈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